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국민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네, Thanks God. 네, Friday. 네, 아주 근데 그냥 기분이 그냥 쏘쏘하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받쳐줬으면 아주 기분 좋게 주말에 들어갈 것인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비 오는 것도 우중충하네요. 그쵸? 시장이 올라가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와, 더위를 식혀주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비가 오면 정말 우중충하네, 기분도 꿀꿀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마음에 다 달렸다. 좋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환경에 짓눌리지 말자. 짓눌리기 시작하면은 포모에 빠진다. 주변 환경에 자꾸 짓눌리는 것이 반복되면 향후 포모 장세가 왔을 때 또는 패닉 장세가 왔을 때 그대로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시중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감이 좀 꺾이신 분들이 오늘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IT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한국은 물론 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최근에 강세가 조금밖에 없었으니까 이번 강세는 제대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왜냐면 AI의 핵심 기업들이 없으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해서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면은 다른 종목들은 그냥 버티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자,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23포인트 1.79%가 하락하면서 6,788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른 종목이 630종목인데 내린 종목이 230종목 수준이에요. 즉 3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수 상위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스퀘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금융 쪽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다른 0.76% 상승, 76포인트 상승, 0.09%가 상승한 83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948종목이 올랐고요. 682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 금리 상승 이후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드디어 오르나 했던 놈들이 다시 10년물이 올랐습니다. 꽤나 높게 5.6bp. 자, 그래서 4.2 깨고 내려가 했는데 4.3 근처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금리 인상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2번 연속 이루어져서 끝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바싹 올렸던 금리는 안정화를 찾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루 잠깐 내리더니 다시 금리 올랐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채권 시장은 2번의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감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계속 염두에 둬야 하고요. 조금 이따 좀 더 상황들을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 달러 대비 지금 1370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무려 7원 30전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7원 30전이 떨어졌는데 왜 큰 폭이냐? 달러 값이 어제 대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달러 값이 어제 대비 오히려 아주 소폭 오른 듯도 합니다. 지금 99.18쯤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원화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지금 엔화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엔화도 추가 약세잖아요. 159.5 근처까지 왔으니까 소폭이지만 약세입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소폭으로. 근데 원화는 적지 않은 폭의 강세를 보여줬어. 그래서 엔화 대비로는 현재 지금 드디어 얼마까지 갔냐면 순식간에 86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일단 다음 달에는 일본의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1년 동안 지켜보던
에나 100엔당 940원 수준은 완벽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저희가 딱 떨어지기 한 3, 4일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한번 앞으로 잘 관찰해 봅시다. 그러나 한 1, 2주는 지속되어야 유효한 흐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봐요. 되게 빠르죠?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지금 왼쪽 보세요. 이 박스로 왔잖아요. 이 박스가 굉장히 긴 박스였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5월. 네. 5월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저 때부터 계속해서 박스였어요. 1년간을. 근데 그게 깨지고 내려왔고 저 박스 저점을 깨자마자 더 강하게 내려왔고 잠깐 반등하나 싶더니 뚜루룩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시면 주요 지지 라인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 지지 라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여기는 즉 850원입니다. 자, 850원. 와, 2000년 이후에는 850원이 저점이에요. 엔화 대비.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850원에서 멈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긴 하고 9월 달에 1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 저쯤에서 이제 놀지 않겠어? 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90원대 보니까 각도기님이 말해서 N 샀어요 이러는데 저는 그런 톤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딱 요런 톤으로 이거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은 지금 만약에 3.75까지 간다면 JP모건의 생각 그 정도까지는 저도 가봐야 알겠으나 그 정도까지 간다면 엔화 대비로는 850원 깨지고 내려가서 800원 초반 내역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수출 경합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별히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총액 기준으로는 뭐 월등하게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수출입 좋은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의 금리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 채권 시장은 하루 만에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주식들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관련주 중에 이제 진양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동창. 자, 이 진양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았던 영역이 화학이에요. 화학은 뭐가 좋았을까요? 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섬유의류 이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평소에 잘 쳐다보지 않았던 영역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내수 업종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평소하고 좀 다른 궤적은 지금 화장품 매우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과거 같았으면 화장품 내수 업종이었는데 요즘은 내수 업종이 아니고 수출 업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화학업종이 좋았다는 건 이건 환율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하고는 관계없고 수출이 그냥 잘 되니까 계속 이익이 증가되고 확실한 산업 중에 하나니까 규모는 작지만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급으로 보면은 자동차보다 더 잘 나가는 게 한국의 지금 화장품이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맞짱 뜨고 다이다이 뜨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걸 되게 좋게 보고 어떤 메인 프레임 즉 메인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하니까 저희도 이건 계속 보였거든. 지난번보다 아쉬워요 막 이랬잖아요. 분명히 좋은데 수출입에서 좋아요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화장품 차트가 조금 좀 아쉬운데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비 최근 흐름은 분위기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수가 좋았어요. 내수 어디가 좋았냐면 역시나 음식료가 좋았습니다. 음식료는 확실히 내수죠. 삼양식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내수고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상당 부분 내수예요. 불닭볶음면 많이 팔리긴 하지만 물량 기준으로 따지면은 역시나
원료 수입해서 국내에서 만드는 게 많으니까 원화 강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료 업종 좋았던 거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작동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업계 선배님, 제가 이제 막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회사를 시작했던 아주 대선배님이 계시죠. 제가 이분을 회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바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이십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미국 아주 거칠게 발언을 쏟아내셨어요. 미국 트럼프 진짜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막 공적지 위해서 마구잡이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분 했던 얘기 중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지났는데 하나하나 막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주주환원 배당 안 해야 회사가 좋아져 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는 후배로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을 많이 하면 삼전 릭스가 있었겠나, 자본 축적해서 과감하게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디지털엑스 임직원과 만나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주환원 해봤자 5에서 7%인데 그럼 미국 국채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배당을 많이 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겨났겠나, 배당을 안 해야 회사가 좋아지는 것이고 자본 축적으로 과감히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장 기업은 이럴 수 있어요. 성장 기업은 이럴 수 있는데 성숙 기업은 이러면 될까요? 자, 기업의 핵심 지표는 뭡니까? 기업의 핵심 지표는 자본 활용성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잖아요.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어떤 생산성을 만드느냐가 회사 운영에서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생산 설비 투자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ROE가 올라간다면 이 말씀이 맞죠? 네. 지금 뭐하러 배당을 해? 지금 설비 증설해서 그걸 가지고 잘 자본 환원율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게 원래 기업 운영의 핵심이에요. 그래, 저 동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믿고 회사 대리인을 믿고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설비 증설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대리인들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기업의 사장인데 나 누워서 갈 수 있는 차 한 대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2억 5천짜리 차 나왔던데 그거 좀 타야지 내가 미신이서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좀 옷깃도 여미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사주세요. 그런데 그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 50억이야. 근데 대리인이 2억 5천짜리 차 사. 설비 증설도 해. 이거 설비 증설이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주주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ROE의 질과 ROE 수준을 검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기업들의 특성은 뭐죠? 썩은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예,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것과 연관되어 있던 뉴스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잠자던 사옥이 재무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FN 마켓워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회사들이 예를 들어 대한제당이 가지고 있는 필동 동인 빌딩, 그 다음에 역삼동 빌딩 등등, 비비안이 가지고 있는 용산 본사 광복동 상업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부국증권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 사옥, 이걸 등등등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산 재평가를 하든지 매물로 내놓았든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전략 개입, 사업성 수립을 하고 등등등 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 기업들 중에 꽤나 많은 오래된 기업들이 사옥 가지고 엉덩이 깔고 눌러서 앉아 있어요. 저는 후배 기업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건물에 깔고 있어? 인플레이션 했지만 하면 모두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러려면 사업하지 말고 더 훌륭하게 사업할 사람한테 회사 넘겨줘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회장님, 선배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좀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성숙 기업과 오래된 기업이 많은 데에는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주들의 어떤 사익 편취, 그러니까 주주와의 차별적 이익 수치가 정당화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7%나 빠지면서 아까도 보셨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주가 전체 하락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회사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그 회사 하나 인수한 거에 폴리펩타이드 그룹 그걸 인수해서 이건 뭐 시너지를 내려고 하나 했는데 이 회사가 한 대략 한 2조 7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3주 유상 증자를 한다는 거 이거를 주주돈으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10년 요약 재무제표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 그 매출과 이익이 늘었습니다. 자, 그 2017년에 비해서 10배 정도 매출이 늘었어요. 4,600원 하던 게 4조 5천억 하고 있으니까 훌륭하죠. 자, 수익도 이제는 전년에 영업이익 2조, 당기순이익 1조 7,800억입니다. 잘했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현금 배당은요, 10년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주주들은 한 푼도 돈을 안 줬어요. 그동안에. 자, 그러면 지금 돈을 못 벌었으면 이해를 해요. 성장하는 대로 매출이 증가하는데 계속 설비 증설해 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 그러면 주주환원 못 할 수도 있지. 설비 증설 계속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맞는데,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1조 7천억 순이익은 1조 8천억 떨어졌고 작년에 1조 그다음에 8,500억 그전에 약 8천억. 자, 이 4개년만 해도 돈이 얼마를 벌었냐면은 4조를 넘게 벌었지 않습니까? 4조를 넘게 벌었는데 왜 또 주주한테 3조 달라고 하지? 자, 그러면 저는 이거는 오케이예요. 주주한테 아주 그동안에 배당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배당 누적액이 한 5조쯤 됐어. 그러니까 벌은 돈 중에 상당 부분을 다 배당했어. 그러면 돈이 없으니 우리 이거 꼭 인수해야 돼요. 자, 돈 주세요. 3조 내놓으세요. 오케이, 콜. 됩니다. 이건 괜찮아요. 바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주주환원 열심히 하다가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조금 인위 예지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어떻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업은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주주들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푼도 안 받고 버티면서 기다려줬던 주주들이 있는데 거기다 또 돈을 내놔라? 아니, 좀 뭔가 인위 예지상 이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이 인위 예지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거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거버넌스.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서 이제 그 잠자는 사옥이 재무 어떤 활용을 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ROE가 죽었던 ROE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썩은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오래된 기업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세훈 시장 관련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진양그룹 쪽에 진양화학, 진양폴리인데 그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데 대략 뭐 한 200억대, 300억대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연타로 그냥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왜 오르느냐? 10억 자사주 매입 소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자산은 굉장히 커요. 자산은 굉장히 많고 저평가가 끝도 없었죠. 그리고 뭐 물량도 잠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겨우 10억 자사주 매입 소각하니까 주가 빵빵빵빵 올라간다는 거지. 그만큼 저평가 영역이 심했고 그동안 그 주주들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다가 이게 조금 별로 큰 돈도 아닌데 시가총액 하도 쪼그라들어서 조금만 하니까 이게 주가 빵빵 뛰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한국 주주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다. 제가 우리 박현주 회장님이 무슨 기계 장비 업종의 사장님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쪽 업종은 아무래도 설비 증설을 계속해야 고인 콘선 하니까, 그러니까 영속 사업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거 되니까 하고 조금 이해가 되는데 증권회사 하셨잖아요. 자산 운용업.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거 후배로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자, 미래셋 뭐 광고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그 개별 종목 ETF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대만에서는 개별 종목 ETF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말도 꺼내지 마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개별 종목 레버리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국 하는 거 보고 지금 다들 깜짝 놀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네요. 네, 자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까인데 미국이 소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자료 나온 게 보니까 소비자들의 앞으로 지출 전망이 있어요. 컨슈머 플랜이 있는데 서비스 지출이나 이런 쪽에서 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한 곳이 없네요. 지금 영역별인데요. 뭐 레스토랑,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헬스케어 등등에 대한 그 각 부분별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는데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꺾여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미국 기업이 K자형 경제, 미국 사회가 K자형 경제로 빠져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은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ESS 시장 규모 전망치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하겠다는지가 막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미쳤어요, 지금. 어마무시한데요. 그러니까 그 ESS 배터리 수요를 그 기존 24년도에 46기가와트 아워였는데 2030년에는 170기가와트. 근데 이것도 강세 시나리오일 때는 210기가와트를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1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 한 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ESS는 무슨 170기가와트, 210기가와트를 죠. 엄청나죠? 이게 대부분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이 들썩들썩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K자형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AI 쪽에 걸을 수 있겠고 AI 드라이브를 계속 걸으려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겠죠? 네,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까지 파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메타가 1조 원 수준의 원화채를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메타,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채권 발행한대요. 얼마치? 1조 원어치. 그거 태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메 깜짝 놀랐네. 왜? 우리가 돈 좀 벌었어? 우리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자 나라인가? 왜 우리나라 와서 채권 발행하지? 신기한데? 채권 발행? 자기 나라에서 발행한 거 우리한테 파는 게 셀다운하는 게 아니고 직접 와서 판다고? 되게 신기하네 했는데 이 뉴스와 함께 그 뉴스를 만드신 분 쪽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지금 알파벳도 영국에서 50억 파운드로 2월 달에 자금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유로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막 계속 이거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호주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규모도 장난 아니에요. 몇 조씩 땡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좀 신기한데? 근데 일단 빅테크들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잘 이름 모르는 저기 그림 있는 뭐 오라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까지 아마존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금 조달이. 저희가 해외 상업 부동산으로 하도 세게 돼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미국은 AI의 진심이고 어떤 측면에 좀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올인 났다. 이런 올인 아니고 올인한다 하는 그런 분위기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두나무와 비자가 스테이블코인과 AI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고요.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결제 시스템의 세계 최고봉 중에 하나가 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제 그 네트워크를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마진율이 미쳤어요.
어마무시한 마진율이에요. 우리 요즘에 반도체 막 70% 난다, 막 이렇게 해도 대단. 우리는 뭐 메모리 80%까지 난다, 막 하는데 이 회사 맨날 50% 넘어요. 한 60% 그렇게 마진 나는 회사거든요. 결제권을 꽉 쥐고 있는데 이 회사가 두나무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협력을 했다라는 건 두나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리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큰 변동을 일으켜 주었고, 그로 인해서 환율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진행형의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같이 관찰하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